자, 오늘 이제 2월 18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그동안 이 오프시즌 동안 LA 다저스의 선발진 문제 뭐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좀 각 잡고 과연 그래서 누구를 데려와야 되느냐 이 트레이드 후보들 하나씩 살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현지 매체에서 좀 다뤄본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더 심화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였었죠. 예, 이쪽에서 이제 다저스의 로스터를 분석하면서 선발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우어 선수, 이 트레버 바우어가 법적 처벌은 면했지만 또 현지의 분위기 그리고 이때 매체들의 예상에 따르면 최소한 한 시즌 2022 시즌은 나오지 못할 것이고 뭐 분명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커쇼를 재계약한다고 하더라도 선발 로테이션의 밑쪽 부분이 너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드로 선수 한 명은 영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2022 시즌 뭐 예상 지금 선발진을 둘러봤을 때 이 뷰러, 유리아스 이후에는 사실 좀 선발진이 그렇죠. 허물어졌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뭐 토니 곤솔린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앤드류 휘니도 있을 수 있고 뭐 데비 프라이스도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어쨌든 선발 기회를 받을 텐데 이 3, 4, 5선발이 너무 예전의 다저스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안한 감이 있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해 5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은 메이 같은 경우에도 7월 혹은 이제 8월까지 충분히 재활해야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커쇼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의 선수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영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근데 이제 사치스의 라인 때문에 FA 영입은 좀 쉽지 않으니까 트레이드를 노려봐라 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성 있는 제안이기도 하고 다저스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기도 했었죠. 네. 이 매체가 그래서 영입 후보로 꼽은 트레이드 후보들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의 타일러 말리, 그리고 이제 루이스 카스티오, 오클랜드의 션 매네아, 크리스 배시, 프랭키 몬타스까지 총 5명의 선수를 못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신시내티랑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정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요. 네. 이 두 팀은 다저스와 트레이드를 굉장히 활발히 진행했던 팀들이기도 합니다. 네, 직장 폐쇄가 있기 전에 뭐 이미 이 팀들과 이 트레이드 논의를 나눠왔다라는 이제 추측이 있기도 했었고, 이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오프 시즌에 또 이 돋보이는 행보, 이 웨이드 말리 선수가 2021 시즌에 12승 7패, ERA 3.37 굉장히 잘 던졌잖아요. 맞습니다. 내년 이제 2022 시즌에 팀 옵션 $10,000,000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0,000,000를 주기에는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바이아웃 $1,000,000를 주고 내보내버렸다. 그렇습니다. 컵스와 바로 이 계약을 했거든요. 두 자릿수 승수에다가 3점대 중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선발 투수를 1년 $10,000,000에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못 쓴다? 이건 정말 신시내티가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신시내티의 선발 투수 영입 후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일러 말리 선수 만 27살이 되는 선수고요. 연봉 주정 2년차 예상 연봉으로는 $560,000,000가 예상이 되네요. 일단 지난 시즌에 평균 자책점 3.75를 기록하면서 본격적으로 잠재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평균 패스볼 구속은 94마일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고무적이었던 거는 180이닝을 처음으로 맞췄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자릿수 승수를 거뒀고요. 패스볼 구속이 위력적이다 보니까 9이닝당 탈삼진도 10개가 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0.5개를 기록을 했었죠. 하지만 이 선수도 약점이 뚜렷하긴 해요. 이 선수도 사실 이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제구력이라든지 경기 운영 능력 면에서는 아직까지 좀 더 다듬을 부분이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선수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5이닝, 6이닝 넘어가면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연봉 조정 예상 금액이 $560,000,000. 뭐 나이도 아직 젊은 선수고 저 이상 잠재력이 더 남아있는 선수라고 판단한다면 뭐 영입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두 번째 신시내티 투수는 역시 루이스 카스티오인데요. 신시내티와 이 다저스가 트레이드 관련해서 연결이 될 때마다 카스티오를 영입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만 29살 이제 연봉 주정 2년 차고요. 예상 연봉은 $760,000,000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무브먼트가 뛰어나고 실제로 구종 가치도 높은 체인지업을 던지는 선수입니다. 이 체인지업 하나만
하나만 가지고도 메이저리그에서 에이스급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인데 패스트볼 구속 역시 94마일 전후로 형성이 되면서 구속까지도 빠른 선수죠. 지난 시즌 초반 좀 부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름부터 반등에 성공해서 결국에는 187.2이닝 ERA 3.98에 192개의 탈삼진을 또 잡았습니다. 표면적인 성적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점대에 육박하는 평균 자책점이긴 하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링이 높다고 해야 되겠죠. 네.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을 노리고 프리드먼이 영입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사실상 뭐 신시내티에서 그동안 에이스 역할을 해왔었던 선수이고 이 지난 시즌 초반에만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프리드먼 이 사장이 영입 후보로 꼽을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클랜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클랜드, 네. 첫 번째 투수는 션 머네아입니다. 이 좌완 투수로서 굉장히 안정적인 선발 성적을 기록을 했었던 선수인데요. 사실 중간에 한번 어깨 부상으로 삐끗하기도 했었지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11승 10패 이닝 같은 경우에도 179.1이닝을 소화했었고요. 평균 자책점도 3.91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만 30살에 접어드는 선수이고 연봉 주정 3년 차에 예상 연봉도 1,020만 달러. 그러니까 한 시즌 쓰면 이제 FA가 되어버리는 선수이긴 맞습니다. 하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프리드먼이 딱히 선호하는 선발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구위면에서 이 프리드먼 같은 경우에는 구위가 뛰어난 선수를 좋아하잖아요. 네. 머네아 같은 경우에는 뭐 체인지업이 꽤 위력적이긴 하지만 이 구위보다는 제구 위주로 투구를 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영입 후보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크리스 베시 선수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만 33살에 연봉 조정 3년 차고 연봉도 이 880만 달러가 예상이 되는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도 뭐 지난해 이 타구의 얼굴을 맞는 큰 부상을 입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2020 시즌에 뭐 2점대 평균 자책점 초반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각광을 받았었는데 지난 시즌에도 타구에 맞는 불운한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평균 자책점이 3.15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9이닝당 탈삼진도 9개가 넘는, 그러니까 이닝당 하나 이상 탈삼진을 잡아주는 탈삼진 능력도 많이 향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추신 패스볼이 주무기인데 뭐 가끔씩 던지는 커터라던가 이런 변화구들도 꽤 위력적인 편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오클랜드에서 아마 다저스가 영입을 하려고 한다면 이 선수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랭키 그렇죠. 몬타스 선수네요. 몬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저스 팜 출신 선수이죠. 네. 지난번 트레이드 때, 그러니까 리치힐과 조시 레딕을 받는 트레이드를 했을 때 오클랜드로 넘어갔었는데 2019 시즌에 잠재력을 만개하는가 싶었지만 사실 약물 이슈가 한 차례 있긴 했었죠. 80경기 출장 징계 받았습니다. 근데 2021 시즌에 13승 9패 이닝도 187이닝으로 많았고요. 평균 자책점도 3.37, 탈삼진도 207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네, 평균 구속도 뭐 96.3마일, 패스트볼러, 이 파이어볼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봉 조정도 2년 차에 예상 연봉 520만 달러이기 때문에 머네아, 베싯 이런 선수와 비교했을 땐 나이도 어리고 이 연봉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저스에서 가장 선호할 만한 유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저희가 총 5명의 투수를 살펴봤는데 역시 신시내티에서는 카스티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네. 오클랜드에서는 프랭키 몬타스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저스가 어떤 대가를 제시할 수 있을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사실 다저스 팜이 뭐 많이 나빠졌다, 뭐 많은 유망주들이 유출됐다라고는 하지만 최근 이제 키스로 선정 팜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을 만큼 이 뎁스 하나만큼은 또 아직까지 알아주는 또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MLB.com 기준으로 했을 때도 탑백 안에 유망주가 5명이 포함이 됐으니까 나쁘지 않은 트레이드 카드를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선수는 역시 팀 내 유망주 랭킹 1위이자 이 탑백에서 28위를 차지한 디에고 까르티아가 될 텐데 네.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윌 스미스라는 확실한 포수가 있기 때문에 까르티아를 이용해서 이제 다른 팀 선수를 데려오기는 해야 되는데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스티븐슨이 꽤 준수한 성적을 거뒀거든요. 그렇죠. 메이저리그에서 타율도 2할 8푼대 10홈런을 기록한 포수가 찾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까르타야를 얼마나 좀 신시내티가 원할지 모르겠는 상황이고 그쵸. 사실 오클랜드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션 머피라는 또 좋은 젊은 그렇습니다. 포수가 또 있기 때문에 포수 유망주를 굳이 받아오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결국에는 이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로 트레이드 카드를 짜야 될 텐데 역시 우한인 라이언 페피엇
아니면은 이루수 유망주인 마이클 부시, 이 두 명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요. 과연 이 두 선수 거기다가 뭐 바비 밀러 우완 투수입니다. 뭐 외야수인 앤디 파이스 선수까지 이렇게 탑백에 들어가 있는 선수 중에 거의 뭐 한 3-4명 정도를 섞어서 어디 뭐 트레이드를 하지 않을까. 네. 뭐 3-4명 중에 한 2명, 3명 정도 이제 묶어서 트레이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일단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 입장에서는 카스티오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루수에 지난해 조나단 인디아가 등장을 하면서 네. 이 트레이드 카드로 제시할 마이클 부시, 그러니까 전체 유망주 랭킹 75위 선수를 신시내티는 별로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 지난해 토니 캠프가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이루수 또 유격수 유망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클랜드랑 카드를 맞춰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또 라이언 페피엇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업이 이제 유망주 평가에서 무려 70점을 받은 선수인데 이 체인지업이 위력적인 것도 오클랜드가 상당히 좋아할 만한 유망주 유형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투수 유망주들이 메이저리그에 올라올 때까지 선발진을 보강해줄, 지켜줄 선수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페피엇 선수도 어떻게 보면 뭐 트레이드 칩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현재 그렇죠.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다저스의 트레이드 영입 후보 선발 투수들 5명을 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신시내티와 오클랜드 어느 팀이 조금 더 트레이드 파트너로서 가능성이 높을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선수를 또 영입했으면 좋겠는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컨텐츠,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